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 얘기입니다. 당사자가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여성 의원들의 거센 비판도 좀처럼 나오지가 않으니까 논란이 크게 쉽게 식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최 전 의원 징계를 했음에도 일부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목소리가 새롭게 나옵니다. 징계 관련해서 사진 한 번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몸가짐,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이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더라도 경고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징계 처분도 비상징계 내리지 않았냐. 이런저런 분위기가 있음에도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유튜버 박시영 씨도 있고 여러 얘기들은 정청래 최고위원을 들어보니까 본인하고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 전 의원 징계 반대했다. 여전히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암컷 운운한 그 표현도 굉장히 심각한 거지만 이재명 대표의 욕설에 비하면 암컷이라고 한 말은 어떻게 보면 애교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양심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당원 자격 정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상한 빵이에요.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죠. 아니 저한테 맛있는 빵이 있고 여러 가지 빵이 있는데 그 빵을 갖다가 뺏어간다. 그럼 속상하고 화가 나겠죠. 하지만은 제가 빵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곰팡이가 쓸었어요. 그럼 그 빵을 갖다가 누가 뺏어간다고 한들 도둑이 가져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강욱 의원은 어차피 피선거권도 없고 내년에 출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자격 정지를 6개월 해봤자 1년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찌됐든지 간에 제명도 아닌 저런 당원 자격 정지 그것도 3년도 아니고 6개월짜리 당원 자격 정지한 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의원한테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회자가 되고 맥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선미 정관님 이게 그러니까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 이재명 대표 좋아하고 상당히 계속해서 추앙하는 정도까지인데 예를 들면 이 대표가 분명히 행동으로 그게 중징계든 아니든 빠르든 늦었든 어쨌든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는데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징계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징계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흘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건데 친명계면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더 위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당에 좋은 일인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이건 총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비상징계를 의결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지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모순적인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는 사실 최강욱 전 의원의 징계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인사는 언론에다 대고 아니다. 대표께서는 아주 그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극대노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으로 죄송한데 저게 비명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친하다는 유튜버 통해서 얘기 나온 그러니까 얘기 제 때문에. 말씀은 친명계 인사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제가 짚어드린 거고 전 비명계라고 얘기를 안 했고 친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재명 대표를 전혀 위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 게 모순적이다라고 지적
지적을 드린 거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또는 뭐 결정이 사실은 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반대했다라는 것처럼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는 또다시 그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분노했고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가깝다고 봅니다. 진실에.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동의 없이 뭐 정말 심정적 동의 없이 비상징계라는 지도부의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실 이 비상징계 조치는 지도부에서 아주 큰 권한을 가지고 윤리위까지 건너뛰고 한 사람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표가 만약에 격렬하게 반대했다면 이런 조치는 내려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잠깐 끊고 비명계도 아닌데 왜 친명계가 그렇게 추가 질문을 더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마치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징계 처분하는 척하면서 이 친한 사람들은 다 거봐라 이재명 대표도 별로 막 그 속내는 달가하지 않는다 이런 진정성 여부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린 거라서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표면적으로 대표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징계에 반대를 했다면 비상징계라는 조치가 저는 내려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표가 추가적으로 메시지까지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반대하면 메시지를 낼까요? 침묵하겠죠. 근데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예.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동을 봐라요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비명계 인사 가운데는 이게 선거용 아니냐. 최강욱 전 의원도 사과 안 하고 버티는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최강욱 전 의원과 함께 자리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의 추가 반응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말씀 좀 간단히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여기에 관한 거 아니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뭐 의원님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비상징계가 이재명 대표 이름으로 나온 건데 과도하다고 보실까요? 드릴 말씀이 없다니까 왜 이러세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진짜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혹시 뭐 따로 입장을 내신다거나 그러실 계획? 뭐에 대해서요? 비상징계를 대표가 방금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실까요?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고 뭐 공식적으로 민영배 의원이 한 얘기는 카메라 앞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오늘 한골보 보도를 보니까요. 장윤주 변호사님. 네. 강경파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과 본인은 공격을 위해서 심하게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전상만 문제를 덮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을 제기했네. 민영배 의원이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일단 기사 내용으로만 나온 것이고 민영배 의원이 직접 발언하는 영상에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발언의 어떤 맥락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가 나가고 있고 비상징계라는 정말 비상시에만 쓰는 예외적인 징계 절차까지 발동을 했고요. 그리고 총선기획단에서는 이 부분을 총선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증위에다가 기준 강화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뭐 방책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만 지도부의 이런 결단과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에 혼선을 줄 우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 구성원이라면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당내 구성원 또 당원까지도 지도부의 결정과 그 당 공식 기구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것을 좀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또 국민들께 보여줘야 민주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를 또 하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움이 많은 지점입니다. 저 음모론까지 비슷한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또 여러 계속해서 당사자들 중심으로는 여전히 당대표와 혹은 뭐 기본적인 당의 입장과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논란이 좀 잦아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늘 민주당 이런 조치까지 꺼냈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부적절한 언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검증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하고 이를 공천 심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공천에서 막말 심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남영희 전 부원장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향후에 총선기획단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유 관련해서 당에서 따로 징계 조치도 혹시 한 건가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직.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라 아직 그런 부분에까지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부적절한 얘기를 하면 공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 내용이 왜 오늘 불거졌냐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박시영 씨 유튜브에서 꽤 많은 말들이 좀 오고 가는 모양인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인 남영희 씨가 남영희 당협위원장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 말. 무엇이 그리 잘못됐냐? 왜 욕을 못하냐? 더한 말도 하고 싶지만 징계를 받을까 봐 못하겠다. 최강욱 전 의원을 감쌌어요. 해당 유튜브에서. 다음 화면. 그랬다가 이제 이 논란까지 또 커지니까 실제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저 이후에 또 저런 공천 불이익, 총선 불이익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랫동안 정치권을 지켜본 제 입장에서 소박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정치권의 여야학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이 좀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저의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남영희 지금 부위원장 도대체 본인의 본심은 뭔가요? 박시영 TV에 나가서 이야기했던 게 본인의 본심인가요? 한번 해보시죠. 더 심한 말을. 본인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자, 여성에 대해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왜 욕을 못하냐? 그래서 더한 이야기도 하겠다? 한번 해보시죠. 뭔 이야기를 하시는지. 자, 그래 놔놓고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SNS에 올려 제 발언으로 심려있게 죄송하다고요? 아니, 그렇게 발언할 때는 그거 몰랐습니까? 그래 놔놓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저렇게 또 바로 돌아서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발언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은 아직까지도 본인의 뭔가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정치를 하고 또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제는요, 정치라는 게 제발 좀 상식적인 분들이 나와서 상식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어떤 우리가 평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를 같아부터 맞다 이야기하는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과연 그 말 자체가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났죠. 예. 이미 결론이 나는데 왜 이걸 자꾸 할 수 있다, 더 할 수 있다, 뭐가 잘못이냐? 민영변 바로 그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출판 기념했잖아요. 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본인이 국민들 앞에 어떤 사과를 해야 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그거는? 그런 의미는? 정말 상식을 좀 가지시라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오늘 아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징계를 좀 시사했고 실제로 본인도 당직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남영희 전 부원장이 됐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와도 꽤 가까운 사이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박성미 비서관님 이런 것 같아요. 박 비서관께서도 사실 이 애초에 이른바 암컷 논란 불거졌을 때 민주당 인물들이 별다른 비판을 안 했을 때도 저도 다른 방송에서 꽤 최강욱 전 의원 수위 높게 비판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근데 박성미 비서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다 비판하고 하더라도 당사자인 최 전 의원이 5일째 침묵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 또 감싸는 발언하면서 저런 구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당사자는 앞으로도 어떤 반응도 안 내놓다는 겁니까? 반응을 지금까지는 안 내놨는데 내놓으셔야죠. 사실 본인의 발언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거고 아니 불 지른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불 끄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불 지른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돼서 뭐 사태 수습이 되겠습니까? 결국에 이 암컷 논란과 관련된 불씨가 완전히 꺼지려고 한다면 정말 본인 그 발언의 당사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을 한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주위에서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 논란은 본질적으로 좀 진화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당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신속하게 과거의 논란에 비해서 아주 빠른 징계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총선의 공천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인사들이 입단속을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최강욱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그리고 당내 여러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저 같은 원외 정치인까지도 최강욱 전 의원을 발언에 대해서 대신해서 사과하고 대신해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인이 지금 이 민주당에 휩싸인 이 설화 논란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일주일이 다 되는데 해당 발언한 지.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침묵하니까 이재명 대표 아무리 이렇게 징계 처분 내렸어도 대표의 위신과 말이 안 먹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또 뭐 일부 친명계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 나오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사자 계속 침묵 중인데